안녕하세요, 세종홈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가 주택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에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물건입니다. 1층은 지금 식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2층은 주택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물건인데, 이 물건의 최고의 장점은 제 생각으로 위치가 상당히 괜찮다, 장사하기도 괜찮고 향후 어떤 토지와 건물의 지가와 건물 가격 상승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입니다. 물건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산시 염치읍이라는 곳이고요. 근처에 보시면 염치읍 주민센터 읍사무소 보이죠? 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앞에 39번 국도가 일단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고요. 좀 이제 줄여서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줄여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물건지입니다. 염치읍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산시청이 있고 온양입니다. 온양. 아산의 중심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가 이렇게 이 국도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산이. 여기는 이제 천안이 되는 거고요. 여기로 가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산 같은 경우는 서쪽, 서북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그 부근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요 있죠? 요 국도, 요 초입에 딱 걸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그러면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나중에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산과 천안을 이어서 당진까지 가는 그런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여기 보시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요 흰 점선, 이 흰 점선 따라 보시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이게 천안 아산까지 먼저 연결되는 고속도로죠. 이게 내년 말 2022년 하반기로 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이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먼저 개통이 된다, 1차적으로.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다.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공사가 끝나면 다시 연결해서 인주까지, 여기 인주가 이렇게 인주에서 고속도로가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하나의 JC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대로 나가서 결국에는 이게 당진까지 가는 그런 고속도로의 확충망이 있는 그런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큰 메리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물건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은 요거죠. 요게 이제 물건이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속도로죠. 천안 아산을 잇는 고속도로. 이게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속도로 IC, 여기가 염치 IC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당겨 보시면은 700m 거리예요. 700m. 700m 바로 밑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그대로 올라가시면은 뭐 평택, 아산, 나중에 인주 쪽에 IC가 생기면 그쪽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교통편도 좋아지지만 1층이 상가기 때문에, 상가는 뭐죠? 여기가 차량이 많고 아산 같은 경우는 공단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그 대로변에 잘 보이는 곳에 뭔가 하나 영업력이 있는 업종을 오픈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산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리가 괜찮다. 금액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다. 조금 더 이렇게 당겨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염치 한우 마을이라고 합니다. 한우 식당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지도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량이 이렇게 뭐 내려와서 이 사거리에서 진출입을 할 것이고, 이 안쪽 이 도로에서도 들어오고, 밑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아산 시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도로와 이 내려오는 도로가 만나는 이 교차로 사거리에서 이 가게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고, 2층에 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거 시설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편의점도 있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 대로변에서 잘 보이고 주차하기도 좀 용이하고 그런 쪽에 어떤 상업시설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드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도로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선 도로 타고 들어가시면 식당들, 한우 식당들이 양쪽으로 좀 보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시면은 편의점 보이고, 이 사거리에서 딱 만나는 거죠. 위에 국도 타고 오던 차량들 내려오고, 국도 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죠? 아산시 시내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아산 시내로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뭔가 차량 교차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 사거리, 이 사거리에서 바로 보이는 이 건물이기 때문에 가시성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 얘기를 하죠. 점포 측면에서는 가시성이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가 뭐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비어 있는 걸로 봐서 주차를 좀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주차를 쓸 수도 있겠고, 이거는 일단 2차적인 문제로 보시고요.
이쪽 부분을 우리 시설의 주차 어떤 공간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이는 뭐 요 집도 살짝 좀 유명한 집 같더라고요. 소고기 파는 집인데 이 맛집도 일단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래저래 건물 자체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차피 입지가 좋으면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상가가 있었고, 이쪽에 새로운 IC가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무조건. 그러면 이 잘 보이는 상가 주택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상가를 매입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직접 운영을 하든 임대를 주더라도 어떤 임대료 측정에서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겠다. 그럼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물건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67평, 건물은 74평 정도 되고요. 1차 2억 1,300에서 유찰이 됐고요. 지금 1억 4,900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12월 28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진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1, 2층,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2007년도였나요? 준공이 됐던 것 같은데 14년 정도 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자연 취락지구죠. 자연 녹지 지역, 도시 지역입니다. 1층은 2종 근생, 일반 응집정으로 쓰고 있고요. 2007년 사용승이 맞네요. 2층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공부상으로는 2종 근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응집정. 그러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용도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보시고요. 용도 변경 이런 부분들 시에다가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일 깔끔한 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식당, 뭐 주방 이런 것들은 제시외 건물로 되어 있는데 다 매각에는 포함이 되는 낙찰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부상과 현황상 물건 상태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라. 시에다가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이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이 2017년에 되었습니다. 확정 배당 없는 상태고요. 지금 근저당 보시면 1순위가 2009년이죠. 사업자 등록이 늦기 때문에 양력은 없다. 그래서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세무자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임대차 없이 식당 전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이 보시면은 여기 있죠?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존 소유자분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 세 분에게 상속을 했는데 그 상속인 중에 한 분이죠. 그러면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떤 명도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매를 보시면은 이순위 근저당권자죠, 요분이 이렇게 이미 경매를 넣은 사건입니다. 1순위 은행이 넣은 게 아니라 2순위 근저당권자 개인이 신청한 경매 사건이고요. 채권 금액은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1.49억으로 진행 중인데 이 정도 금액에서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1순위 은행 가져가고요. 2순위 근저당 요분도 채권 확보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어떤 취하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요분 임차인으로 계신 요분이 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분까지 감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뭔가 정리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느낌은 어느 정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물건은 여기죠. 여기 새마을식당 이 부분이고요. 인근에 보시면은 거래 사례를 비교할 게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인데 요 사거리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아까 편의점 있었고요. 요 밑에 걸쳐 있는 이 건물이 20년도 그나마 작년에 거래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대지 69평에 67평, 우리 같은 경우는 대지 68평에 연 50평. 토지 면적은 거의 비슷하죠. 건물은 조금 더 작고요. 2007년 준공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981년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건물이 건물까지 해서 평당 364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면적 기준으로 67평이기 때문에 평당 364만 원 정도 적용을 해보면은 같은 금액이었을 때 2.4억 정도의 매매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것도 건물은 1930 몇 년도에 준공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토지가
평당 110만 원에 올해 거래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 사례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토지가 67평이었죠. 그럼 110만 원이기 때문에 7천 정도의 토지 가액이 예상될 수 있고요. 그럼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토지를 7천으로 보고 여기가 지금 1.49억, 1.5억 정도라고 보면 건물 1층 식당과 2층 주택이 8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기준으로 잡고 1차적으로 한번 보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했을 때 2.4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연면적 건물은 우리가 좀 더 작았죠. 대신에 여기보다 건물은 좀 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면적이 좀 더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마이너스 요소로 잡으시고 거기다가 이 건물 뭐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갈 그런 비용들을 추가로 좀 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잡아 보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은 나오실 거고요. 지금 거래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근에 또 우리 공인중개사분은 조금 현장 시세에 대한 그런 내용들 조금 확인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랑 지금 이 건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차이를 좀 좁히는 그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시고요. 여기는 87년도 아까 준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맵을 보시면 이 건물 같아요. 그래서 전혀 크게 뭐 노후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노후되어 보이죠. 그러면 금액을 이 거래 금액에서 좀 더 하향 조정하셔가지고 판단을 시작하시는 그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도로의 코너 자리에 딱 붙어 있는 그런 건물인 게 좋아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위에 있는 우리 건물도 우리 쪽으로 올라와서 보시면 우리 건물은 그래도 도로에서 바로 붙은 건물은 아니지만 이 국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차량이 바로 이 위치를 보면서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이 있는 자리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적당한 금액을 한번 책정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입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향후 가치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부탁을 드리고 현장에서 모든 답은 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물건입니다.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연말연시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도 소중한 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